안녕하세요, 김포민쌤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몇 가지 추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험지 꼭 준비하기. 두 번째, 혼자 정리하는 시간 갖기. 세 번째, 내가 모르는 개념은 꼭 다시 정리하기. 이 세 가지 유념하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그마 공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시그마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시그마 1부터 n까지 k, 즉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로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식은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즉 자연수의 제곱의 합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구할 수 있다. 세 번째 공식,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즉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 자연수 제곱의 합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연수 세제곱의 합은 1번 공식의 전체 제곱.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곱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식의 n자리에 5를 대입하여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즉 답은 55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식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귀찮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공식은 풀이 과정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몰라 미분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x의 n제곱이라면 이를 미분하면 지수가 밑으로 내려오고 차수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이런 형태가 됩니다. 만약 상수를 미분한다면 그 값은 0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fx는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27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f'1, 즉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fx를 미분하여 도함수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fx를 미분하여 도함수를 찾으면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식에 1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19라는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5초 만에 풀 수 있는 땡큐 문제였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로그의 계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선 문제에서 보았던 로그의 성질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그 파트이니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밑은 0보다 크고 1이면 안 되며 진수는 0보다 커야 한다. 그때 우리는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합을 진수끼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차를 진수끼리의 나누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로그의 계산 방법을 가지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식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뒤쪽 로그의 진수가 분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수를 싫어하니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x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진수의 지수 중 마이너스 1만 앞으로 빼내어 앞에 있는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깔끔해졌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로그는 밑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밑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은 밑이 10임을 의미하고 이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로그는 지금 밑이 10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밑이 10으로 같은 로그끼리의 덧셈이니 진수끼리의 곱으로 계산해 보면
로그 x의 5제곱이 되고 진수의 지수를 앞으로 내리면 5로그 x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5로그 x가 자연수여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x의 범위를 알려주었습니다. x는 10 이상 1000 미만의 수라고 합니다. 이 범위를 상용 로그를 취해 5로그 x의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범위에 상용 로그를 취하고 여기서 로그 10을 1로, 로그 1000을 3으로 바꿔준다면 로그 x는 1 이상 3 미만의 수가 됩니다. 우리는 5로그 x의 범위를 알고 싶으니 각각 5를 곱해주면 5로그 x는 5 이상 15 미만의 자연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5로그 x는 5에서부터 14까지 총 10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로그 계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극한값의 계산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한 점의 좌표를 x1, y1, 또 다른 한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보조선을 하나 그으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은 밑변의 길이는 x2 빼기 x1, 높이는 y2 빼기 y1이므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빗변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x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의 루트 값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다음은 극한값의 계산 중 부정형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형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입니다. 이 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는 방식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분모도 무한대로 발산하고 분자도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분모의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주면 이런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한값에서 무한대분의 숫자는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부분이 다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식의 극한값은 3분의 4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3분의 4라는 수는 문제에서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에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봐서 만약 두 차수가 같다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극한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를 보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이니 분모의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나누면 이런 형태가 되고 무한대분의 숫자꼴이 0임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3분의 4x만 남습니다. x는 무한대로 가기에 이 함수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 앞에 개수에 따라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를 보겠습니다. 위아래를 x세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이런 형태의 식이 되고 무한대분의 숫자가 0임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그 값이 0이 됩니다. 즉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에 수렴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차수 비교를 통해 조금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리식 형태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를 보겠습니다. 유리식 형태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앞과 뒤가 모두 무한대로 가기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묶어보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무한대분의 숫자는 0임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이 x제곱만 남아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의 무한대가 뒤의 무한대보다 차수가 더 큰 경우, 다시 얘기하면 큰 무한대에서 작은 무한대를 뺄 경우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의 차수가 더 작을 경우 위의 방식대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본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의 무한대 차수가 뒤의 무한대 차수보다 작을 때, 다시 이야기하여 작은 무한대에서 큰 무한대를 뺄 때 우리는 이 식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리식 형태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앞에는 루트 안에 2차식이니 1차라고 볼 수 있고 뒤에는 1차입니다. 즉 유리식처럼 큰 무한대, 작은 무한대로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유리화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식을 유리화 해본다면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형태를 잘 본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주면 됩니다. 즉 루트 4 더하기 2분의 3, 답은 4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무리식일 때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는 유리화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의 계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2차식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2차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2차식의 해를 마이너스 2와 미지수 a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2차식의 식을 이렇게 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차식에 t를 넣으면 t 플러스 2가 나온다고 했으니 이 식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식의 양변을 t 플러스 2로 나누어 계산하면 우리가 임의로 만든 미지수 a를 t-1이라고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fx를 다시 정의하면 이렇게 써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를 이용하여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 A와 점 P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 0이고 P의 좌표는 t, t 플러스 2이니 이 둘 사이의 거리는 공식에 대입하여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하여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점 A와 점 Q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는 이전과 같은 마이너스 2, 0이고 점 Q는 x가 0일 때이므로 식에 넣어 계산하면 0, 마이너스 2t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Q의 길이는 위와 같이 공식에 넣어 정리한다면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식을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AP의 거리와 AQ의 거리를 대입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식은 무리식일 경우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이니 유리화를 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1차로 같으니 1차식의 개수만 비교해보면 됩니다. 즉 루트 4 더하기 루트 4분의 24, 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정과 계산이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리 어렵지 않은 두 개의 개념을 연동해 놓은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좋아하는 타입의 문제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속도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속도 그래프 하나를 그려 넣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X축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여기서는 T축이 됩니다. 즉 시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음수의 값은 정의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그래프에 각각의 좌표를 정해 주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속도 그래프와 T축 사이의 넓이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한다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직선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물체의 처음 위치를 시작점이라고 하겠습니다. 0초부터 A초까지의 넓이가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 넓이를 3이라고 한다면 수직선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3만큼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A에서 B까지의 넓이가 5라고 한다면 이는 X축 아래에 있는 넓이기에 반대 방향으로 5만큼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현재 위치는 시작점보다 왼쪽으로 2칸 더 간 위치에 있을 겁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B에서 C까지의 넓이가 7이라고 한다면 이는 오른쪽으로 7칸을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속도 그래프를 보는 방법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VT를 3t제곱 빼기 12t 더하기 9라고 해주었습니다. 2차 시기기에 인수분해하여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1과 3을 해로 갖는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t축은 시간이기에 음수의 값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의 위치를 A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즉 여기까지 움직인 곳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1초일 때의 그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점이 방향을 바꾼 순간부터 즉 1부터 다시 A로 돌아올 때까지 즉 뒤로 갔다가 다시 같은 거리만큼 앞으로 올 때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란색의 넓이와 파란색의 넓이가 같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뒤로 간 만큼 앞으로 와야 그 위치 A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란색의 넓이만 구해서 2배를 해주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란색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위식을 정적분해준다면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4라는 값은 뒤로 4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파란색은 앞으로 4칸을 가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니 총 이동한 거리는 8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속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느냐를 노골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넓이가 이동 거리라는 것 하나만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